안녕하세요. 오늘은 리버파드의 셀렉트를 사용하여 플러터 앱에 불필요한 리빌드를 방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셀렉트의 기본 개념부터 실무 적용 팁까지 모두 다룹니다. 마지막에는 8개의 퀴즈를 통해 배운 내용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입니다. 먼저 셀렉트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알아봅니다. 그 다음 기본 문법과 다양한 활용 패턴을 살펴보고 실제 리빌드 횟수 비교를 통해 성능 차이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실무에서 주의할 점과 베스트 프랙티스를 정리하겠습니다. 셀렉트란 프로바이더의 상태 중에서 특정 부분만 선택적으로 구독하는 기능입니다. 마치 신문에서 스포츠 섹션만 골라 읽는 것처럼 전체 상태 객체가 아닌 내가 필요한 값만 감지합니다. 이를 통해 관련 없는 속성이 변경되어도 유제디 리빌드되지 않아 앱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셀렉트를 뷔페에 비유해 볼까요? 뷔페에 수십 가지 음식이 있지만 여러분은 자신이 좋아하는 메뉴만 접시에 담습니다. 새로운 음식이 추가되어도 여러분이 선택한 음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셀렉트도 마찬가지로 상태 객체 전체가 아닌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구독합니다. 다른 부분이 변경되어도 내가 선택한 값이 그대로라면 유제든 리빌드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셀렉트가 필요할까요? 레프 와치로 프로바이더를 구독하면 상태 객체의 어떤 속성이 변경되든 무조건 유제디 리빌드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객체의 이름, 나이, 이메일, 주소 등 10가지 속성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름만 표시하는 유제시인데 나이나 이메일이 변경될 때마다 리빌드되면 비효율적이겠죠. 이런 불필요한 리빌드가 성능 저하의 주요 원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앱이 복잡해질수록 이런 불필요한 리빌드가 눈덩이처럼 쌓인다는 것입니다. 작은 상태 변경 하나가 수십 개의 유제들 다시 그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프레임 드롭과 화면 버벅임으로 이어지고 결국 사용자 경험을 저하시킵니다. 특히 리스트나 애니메이션이 많은 화면에서 이 문제가 두드러집니다. 먼저 유저 모델과 프로바이더를 정의해 봅시다. 유저 클래스는 네임과 에이지 두 개의 파이넬 필드를 가집니다. 생성자에서 이 값들을 초기화합니다. 그리고 스테이 프로바이더를 사용하여 유저 프로바이더를 정의하고 초기 값으로 이름이 김개발이고 나이가 25인 유저 객체를 생성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독할 상태입니다. 셀렉트 없이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컨슈머 유제세 빌더에서 레프 와치로 유저 프로바이더 전체를 구독합니다. 그리고 유저 네임만 텍스트로 표시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우리는 이름만 사용하는데 에이지가 변경되어도 이 유제디 리빌드됩니다. 사용하지도 않는 에이지 변경에 반응하는 것은 명백한 낭비입니다. 이제 셀렉트를 사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레프 와치의 유저 프로바이더 셀렉트를 사용합니다. 콜백 함수에서 유저 객체를 받아 유저 네임만 반환합니다. 이렇게 하면 네임 값만 구독됩니다. 에이지가 변경되어도 네임이 그대로라면 이 유제든 리빌드되지 않습니다. 코드 한 줄 추가로 불필요한 리빌드를 완전히 차단한 것입니다. 셀렉트의 동작 원리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리버파드는 콜백 함수가 반환한 값을 내부적으로 저장합니다. 이것을 메모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상태가 변경되면 리버파드는 콜백을 다시 실행하여 새로운 값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저장된 값과 새 값을 비교합니다. 두 값이 실제로 다를 때만 유제들 리빌드합니다. 값이 같으면 유제든 그대로 유지됩니다. 특정 속성만 구독하는 것은 셀렉트의 가장 기본적이고 실용적인 활용법입니다. 상태 객체에서 필요한 하나의 속성만 선택하면 됩니다. 이름 유제든 네임만 구독하고 나이 유제든 에이지만 구독합니다. 각 유제든 자신이 관심 있는 속성이 변경될 때만 반응합니다. 이렇게 하면 유제 간의 불필요한 연쇄 리빌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유저 모델을 확장해 봅시다. 이번에는 네임, 에이지, 이메일 3개의 속성을 가진 클래스입니다. required 키워드를 사용한 named 파라미터로 생성자를 정의했습니다. 이처럼 속성이 많아질수록 셀렉트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각 속성을 독립적으로 구독할 수 있어서 더 세밀한 최적화가 가능합니다. 실제 앱에서 자주 사용하는 패턴을 살펴봅시다. 전자상거래 앱의 장바구니 화면에서 상품 개수만 표시하는 배지 위젯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전체 장바구니 상태에는 상품 목록, 각 상품의 옵션, 수량, 가격 등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하지만 배지는 개수만 표시하므로 아이템즈 랭스만 구독하면 됩니다.
상품의 옵션이나 수량이 변경되어도 개수가 같으면 배지는 리빌드되지 않습니다. 코드로 확인해 봅시다. 컨슈머 위젯에서 카우트 프로바이더 셀렉트를 사용합니다. 콜백에서 카우트 아이템즈 랭스를 반환합니다. 이렇게 하면 카운트 변수에는 장바구니 상품 개수가 담깁니다. 상품이 추가되거나 삭제되어 개수가 변경될 때만 배지 위젯이 업데이트됩니다. 상품 옵션 변경이나 수량 조절 같은 다른 변경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상태 구조에서는 여러 단계의 중첩된 객체에서 값을 추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객체 안에 주소 객체가 있고 그 안에 도시 이름이 있다고 해봅시다. 도시 이름만 표시하는 위젯이라면 유저 어드레스 시티를 셀렉트하면 됩니다. 사용자의 이름이나 다른 주소 정보가 변경되어도 도시가 같으면 위젯은 리빌드되지 않습니다. 중첩 객체에서 셀렉트하는 코드입니다. 유저 프로바이더, 셀렉트 콜백에서 유저 어드레스 시티를 반환합니다. 이렇게 체이닝된 속성 접근도 셀렉트에서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깊이 중첩된 구조에서도 필요한 값만 정확히 추출할 수 있어서 복잡한 상태를 관리하는 앱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이제 실제 리빌드 횟수를 비교해 봅시다. 유저 객체에 네임, 에이지, 이메일이 있고 3개의 위젯이 각각 하나씩 표시한다고 가정합니다. 에이지를 10번 연속으로 증가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셀렉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새 위젯 모두 매번 리빌드되어 총 30번의 리빌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셀렉트를 사용하면 에이지 위젯만 10번 리빌드되고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바로 3배의 성능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셀렉트를 사용해야 할까요? 3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첫째, 상태의 객체에 여러 속성이 있는가? 둘째, 위젯이 일부 속성만 사용하는가? 셋째, 위젯의 빌드 비용이 큰가? 이 질문들에 모두 예스라면 셀렉트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세요. 특히 복잡한 UI를 그리는 위젯이라면 셀렉트로 얻는 성능 이득이 큽니다. 반면 셀렉트가 불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위젯이 상태 객체의 모든 속성을 사용해야 한다면 셀렉트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어떤 속성이 변경되든 리빌드해야 하니까요. 이런 경우 셀렉트를 사용하면 오히려 콜백 실행과 값 비교에 오버헤드만 추가됩니다. 셀렉트는 도구일 뿐이므로 상황에 맞게 적절히 판단하세요. 실무에서 셀렉트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첫 번째 팁입니다. 셀렉트는 원시 타입, 즉 스트링, 인트, 불 같은 값을 반환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런 타입들은 값 자체로 비교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복잡한 객체를 반환해야 한다면 이퀘이터벨 패키지를 활용하여 동등성 비교 로직을 구현하세요. 그래야 같은 내용의 객체를 같은 것으로 인식합니다. 두 번째 팁은 디버깅에 관한 것입니다. 셀렉트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려면 빌더 함수 안에 프린트문을 넣어보세요. 예를 들어 네임 위젯 리빌드됨이라고 출력하도록 합니다. 상태를 변경할 때 예상대로 리빌드 횟수가 줄어드는지 콘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과 다르게 동작한다면 셀렉트 콜백의 반환 값을 점검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셀렉트 콜백 안에서 새로운 객체나 리스트를 생성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우트에서 객체 비교는 기본적으로 참조 비교이기 때문입니다. 매번 새로운 객체를 생성하면 내용이 같아도 참조가 다릅니다. 그러면 리버파드는 값이 변경되었다고 판단하여 항상 리빌드합니다. 셀렉트의 최적화 효과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잘못된 예시를 코드로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는 콜백에서 유저 객체를 새로 생성하는 경우입니다. 매번 새 유저 인스턴스가 만들어지므로 항상 리빌드됩니다. 두 번째는 스프레드 연산자로 새 리스트를 만드는 경우입니다. 역시 매번 새 리스트가 생성되어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항상 기존 객체의 속성을 직접 반환하거나 원시 타입 값을 반환하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셀렉트를 사용하면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구독하여 불필요한 리빌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코드 한 줄 추가만으로 앱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원시 타입 반환을 권장하고 새 객체 생성은 피하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퀴즈를 통해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리버파드의 셀렉트를 사용할 때 어떤 메커니즘으로 불필요한 리빌드를 방지할까요? 첫 번째, 콜백 함수가 반환한 값을 기억했다가 다음 상태 변경 시 이전 값과 비교하여 실제로 값이 달라졌을 때만 리빌드한다. 두 번째,
상태 객체 전체를 복사하여 변경된 속성만 찾아내는 디프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세 번째, 타이머를 설정하여 일정 시간 동안의 변경 사항을 모아서 한 번에 리빌드한다. 네 번째, 프로바이더 내부에서 변경된 속성을 추적하는 리스너를 등록하여 해당 속성만 구독한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select는 콜백 함수가 반환한 값을 메모이제이션합니다. 상태가 변경될 때마다 콜백을 다시 실행하여 이전에 저장된 값과 현재 값을 비교합니다. 값이 실제로 달라진 경우에만 위젯을 리빌드하므로 선택한 속성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다른 속성이 변경되어도 리빌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select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위젯 A는 name만 select로 구독하고 위젯 B는 age만 select로 구독합니다. 나이 증가 버튼을 눌렀을 때 리빌드되는 위젯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위젯 A만 리빌드된다. 두 번째, 위젯 B만 리빌드된다. 세 번째, 위젯 A와 B 모두 리빌드된다. 네 번째, 어떤 위젯도 리빌드되지 않는다.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두 번, 위젯 B만 리빌드됩니다. 위젯 A는 유저 네임만 선택적으로 구독하고 위젯 B는 유저 에이지만 선택적으로 구독합니다. 나이 증가 버튼을 누르면 에이지 값만 변경되므로 에이지를 구독하는 위젯 B만 리빌드됩니다. 네임 값은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위젯 A는 리빌드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select를 사용한 선택적 구독의 핵심 효과입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장바구니 상품 개수 배지를 최적화할 때 가장 적절한 select 사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count items length를 구독. 두 번째, count items 전체를 구독. 세 번째, items를 매프하여 id 리스트로 변환. 네 번째, 스프레드 연산자로 items를 복사.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배지는 상품 개수만 표시하므로 count items length만 구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품이 추가되거나 삭제되어 개수가 변경될 때만 리빌드됩니다. 두 번째 옵션은 items 전체 리스트를 구독하므로 상품의 옵션이나 수량 변경 시에도 리빌드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옵션은 매번 새로운 객체를 생성하므로 값이 같아도 항상 리빌드됩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select 콜백 함수 작성 시 초보 개발자가 가장 흔히 하는 실수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콜백 안에서 새로운 객체를 생성하면 매번 다른 참조를 반환하여 항상 리빌드가 발생한다. 두 번째, 화살표 함수 대신 일반 함수로 작성하면 디스 바인딩 문제가 발생한다. 세 번째, 콜백 안에서 async await를 사용하면 상태 동기화가 깨진다. 네 번째, 콜백 실행 시간이 길면 UI가 멈춘다. 어떤 것이 가장 흔한 실수일까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select는 콜백이 반환한 값을 이전 값과 비교하여 리빌드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콜백 안에서 새로운 리스트나 객체를 생성하면 내용이 같더라도 참조가 달라집니다. 다우트에서 객체 비교는 기본적으로 참조 비교이므로 매번 새 객체를 생성하면 항상 다른 값으로 인식되어 select의 최적화 효과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따라서 원시 타입 값이나 기존 객체의 속성을 직접 반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다음 중 select 사용이 오히려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경우는 언제일까요? 첫 번째, 위젯이 프로바이더의 모든 속성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두 번째, 상태 객체에 10개 이상의 속성이 있는 경우. 세 번째, 프로바이더가 자주 업데이트되는 경우. 네 번째, 여러 위젯이 동일한 프로바이더를 구독하는 경우. 언제 select가 불필요할까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select의 목적은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구독하는 것입니다. 만약 위젯이 어차피 상태 객체의 모든 속성을 사용해야 한다면 select를 사용해도 어떤 속성이 변경되든 리빌드되므로 최적화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select의 콜백 실행과 값 비교 오버헤드만 추가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경우는 오히려 select 사용이 더 유용한 상황입니다. 여섯 번째 퀴즈입니다. ref watch 유저 프로바이더와 ref watch 유저 프로바이더, select name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전자는 유저 객체 전체를 구독하여 모든 속성 변경에 반응하고 후자는 name만 구독하여 name 변경에만 반응한다. 두 번째, 전자는 동기적으로 작동하고 후자는 비동기적으로 작동한다. 세 번째, 전자는 상태를 읽기만 하고
후자는 상태를 변경할 수 있다. 네 번째, 전자는 스테이 프로바이더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핵심 차이를 찾아보세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레프 와치 유저 프로바이더는 유저 객체 전체를 반환하므로 유저의 어떤 속성이 변경되든 위젯이 리빌드됩니다. 네임이든 에이지든 이메일이든 무엇이 바뀌어도 리빌드가 발생합니다. 반면 레프 와치 유저 프로바이더 셀렉트 네임은 콜백을 통해 네임 속성만 추출하고 이 값만 감시합니다. 따라서 에이지가 변경되어도 네임이 동일하면 리빌드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셀렉트의 핵심 가치입니다. 7번째 퀴즈입니다. 복잡한 앱에서 셀렉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상태의 일부만 변경되어도 모든 구독 위젯이 리빌드되어 불필요한 리빌드가 쌓여 성능 저하로 이어진다. 두 번째, 메모리 누수가 발생하여 앱이 크래시된다. 세 번째, 프로바이더 간 유존성이 꼬여서 상태 관리가 불가능해진다. 네 번째, 비동기 작업이 처리되지 않아 데이터 불일치가 발생한다. 정답은 한 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계속 강조한 내용입니다. 셀렉트 없이 레프 와치로 프로바이더를 구독하면 상태의 객체의 어떤 속성이 변경되든 무조건 위젯이 리빌드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객체에 10가지 속성이 있다면 그중 하나만 변경되어도 해당 프로바이더를 구독하는 모든 위젯이 다시 그려집니다. 앱이 복잡해질수록 이런 불필요한 리빌드가 누적되어 심각한 성능 저하를 초래합니다. 마지막 8번째 퀴즈입니다. 유저 객체에 네임, 에이지, 이메일이 있고 3개의 위젯이 각각 하나씩 셀렉트로 구독합니다. 에이지를 10번 증가시키면 총 리빌드 횟수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셀렉트 사용 시 에이지 위젯만 10번으로 총 10회, 미사용 시 3개 위젯 모두 10번씩으로 총 30회. 두 번째, 셀렉트 사용 시 모든 위젯 1번씩 총 3회, 미사용 시 총 30회. 세 번째, 둘 다 동일하게 총 30회. 네 번째, 셀렉트 사용 시 리빌드 없음 총 0회. 정답은 한 번입니다. 셀렉트를 사용하면 각 위젯은 자신이 선택한 속성만 감시합니다. 에이지를 10번 증가시키면 에이지를 셀렉트한 위젯만 10번 리빌드되고 네임과 이메일을 셀렉트한 위젯은 해당 값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리빌드되지 않습니다. 총 10회입니다. 반면 셀렉트 없이 전체 유저 객체를 구독하면 에이지가 변경될 때마다 3개 위젯 모두 리빌드되어 총 30회의 리빌드가 발생합니다. 3배의 성능 차이가 납니다. 오늘 리버파드 셀렉트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셀렉트를 적절히 활용하면 플러터 앱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코드 한 줄로 불필요한 리빌드를 방지하는 이 강력한 도구를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해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